안녕하십니까. 지난 1학기 동안 우리는 새롭게 시도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전기 부분에 대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시되어 온 전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종강하고 새롭게 오늘부터는 전자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전자 부품의 구조와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다양한 전기 전자 부품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저항기, 콘덴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코일, 이와 같은 전기 전자 부품에 대하여 공부할 것인데, 먼저 이번 시간에는 저항기와 콘덴서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부품에는 크게 나눠서 능동부품, 수동부품, 보조부품으로 나눕니다. 능동부품을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부품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집적 캐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동부품은 자신 스스로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능동부품과 함께 사용될 때 그 의미를 갖는 전자부품들을 말합니다. 저항기나 콘덴서, 코일,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들이 주로 수동부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조부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댑터라든가 스위치라든가 도성같이 전자전기회로의 연결이라든가 고정을 갖다가 해주는 그와 같은 보조부품들을 말합니다. 저항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란 우리가 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항기입니다. 역할은 중간자적 역할로서 전류와 전압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로는 저항값이 만들어질 때부터 딱 정해져 있는 고정 저항기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저항기가 있습니다. 저항기의 종류와 용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 저항기입니다. 여러가지 색깔이 둘러져 있죠.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일정한 저항값을 고정시켜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보면은 가변 저항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변 저항기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항값을 조절하여 음량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여 TV나 라디오의 볼륨기에 사용하거나 거실에, 여러분 집의 거실에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두 저항기의 기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저항기에 비하여 가변 저항기는 B급 모양의 화살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색뒤 저항, 즉 고정 저항값을 읽는 요령입니다. 오른쪽 저항값 읽기 그 그림을 봐주시면요, 첫째 숫자, 둘째 숫자, 그 다음에 곱수, 그 다음에 허용오차 순으로 읽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첫째 숫자의 색깔을 보고 좌측편에 숫자를 읽습니다. 갈색인 경우는 숫자가 1이지 않습니까? 1.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즉 1의 단위수는 검은색으로 0, 그죠? 세 번째 숫자는 제곱승을 나타내니까 주황색 제곱승은 10의 3승, 그죠? 10의 3승. 그 다음 네 번째는 세 가지 색 중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금색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5%, 은색 플러스 마이너스 10%, 무색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금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값은 10 킬로 옴
플러스 마이너스 5% 또는 0.05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콘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극판에 전기를 걸어둘 때 전기가 쌓이는, 전기가 농축되는 그와 같은 전자부품입니다. 두 개의 금속판에 전기를 걸어두게 되면 이와 같이 전기가 쌓인다는 것인데요. 기호로는 C로 나타내고 그 양을, 그 전기에 충전되는 전기의 양을 보통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 작용을 보게 되면은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을 한다거나 라디오 같은 곳에서는 옆에 잡음을 제거하는 일이라든가 특정한 주파수를 골라내는 일을 합니다. 네, 다음은 콘덴서의 정정 용량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덴서 양극판에 쌓이는 그 전기 양을 정정 용량이라 하는데 앞 시간에 페럿의 단위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인 마이크로페럿이나 피코페럿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 쌓이는 정정 용량은 양극판에 마주보는 극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원리입니다. 종류로는 용량값의 변화가 없는 고정 콘덴서와 용량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가변 저항기, 가변 콘덴서, 즉 바리콘이라고 하는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 바이브레이션 콘덴서, 즉 바리콘은 주파수의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나 TV의 채널에 사용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콘덴서의 종류와 기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콘덴서의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콘덴서와 가변 콘덴서가 있다 했는데 먼저 그 기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콘덴서인 경우에는 두 개의 막대, 즉 극판이 일정한 크기로 마주보고 있죠. 가변 콘덴서는 가변 저항기처럼 빗금된 화살표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고정 콘덴서에서요 주의할 것은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해 콘덴서는 일반적인 콘덴서인 경우는 전극이 없는데 이 전해 콘덴서만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라디오의 조립이라든가 전자 키트에 조립할 때 이 전해 콘덴서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구분해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부터 그러면 저항과 콘덴서에 대한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저항입니다. 고정저항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저항값이 결정되어 있는 새끼 모양의 저항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은 기호는 비슷하나 화살표 모양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고정 저항값을 읽는 요령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색깔은 승수를 나타내죠. 즉 10의 제곱근을 나타내고 네 번째 색깔은 금색, 은색, 무색인데 그 오차를 나타냅니다. 금색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은색은 10%, 무색은 20%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처럼 첫 번째 숫자가 황색이었다면 4입니다. 두 번째 숫자가 자주색이었다. 그럼 7이죠. 47.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10의 제곱근을 나타내는데 황등색이었다. 이것은 10의 3승을 나타내니까 47 곱하기 1000에서 47,000인데 47k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금색이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를 갖는 저항값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색깔에 해당하는 색띠표와 오차값을 외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출제된다면 표준 색띠에 따르는 그 값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컨덴서에 대한 정리입니다. 컨덴서는 마주보는 두 금속판에 전기를 걸어 주었을 때 쌓이는 정정 용량에 대한 것이죠. 기호는 C, 단위는 페럿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페럿 단위가 커서 마이크로페럿이나 피코페럿을 사용한다. 이 정정 용량은 두 금속판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단위 면적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기호는 좌측에 있는 것이 고정 콘덴서라면 가변 콘덴서는 화살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VC라고 하죠. 바리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디오나 TV의 채널에 사용된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전해 콘덴서입니다. 전해 콘덴서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 부품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상 지금 3학년 학생들의 경우 2학년 기술교과서를 배우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 그 입시에 2학년 교과서도 30% 정도가 출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남아있는 진도와 함께 2학년 교과서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쌤은 이번 방학 동안에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2학년 교과서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름방학에 여러분들도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쌤은 8월 첫째 주부터 2학년 교과서에 대한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는 필히 2학년 교과 내용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꼭 완성하고 개학 때 쌤과 함께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학 중 8월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기술 2 과목에 대한 정리 수업을 유튜브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